2019년 8월 7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포괄 허가하던 한국 수출 물품들을 개별 허가로 변경한 것인데요. 일본산 소재와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유무역주의의 근본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아베 정권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냈던 아오키 오사무가 쓴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통해 그 뿌리를 파헤쳐 봅니다. (1997년 5월 30일)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는 각계 대표자 1000여 명이 모여 새로운 모임의 설립을 선언합니다. 풀뿌리 극우파 조직인 일본회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들의 기본 운동 방침을 요약해보면 천황 숭배, 헌법 개정, 국방 충실, 애국교육 등 크게 4가지입니다. 국민이 아닌 천황에게 주권이 있다는 천황 주권주의를 실현하자, 미군정에 의해 제정된 헌법을 강력한 군사력 재무장을 위한 신헌법으로 개정하자, 여성은 가정에 충실하고 남성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자, 일본 중심의 새로운 역사관을 후손에게 남기자.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전 제국주의, 메이지 유신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입니다. 일본회의는 쌍벽을 이루고 있던 2개의 극우파 단체가 통합하면서 결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재계와 정계, 그리고 학계 대표가 중심이 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8만 개의 신사를 거느린 일본 민족종교 신도와 신흥종교 생장의 집 출신들이 주축이 된 일본을 지키는 모임입니다. 2012년 아베 내각 강요 19명 중 12명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었고, 현 내각에도 15명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입니다. 내각의 80%가 일본회의 소속이라는 말입니다. 아베 총리 역시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니까 그야말로 아베 정권은 일본회의 정권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죠. 한마디로 2012년 이후에 일본 정부는 천황 주권제 부활을 꿈꾸는 극우 세력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체가 생장의 집입니다. 생장의 집은 1930년에 다니구치 마사하루가 창설한 신흥 종교단체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발간한 생장의 집이라는 잡지가 질병 치유와 인생고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평판이 돌면서 급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났고 1940년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다니구치가 쓴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신자 수가 300만 명을 넘기도 했죠.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 보면 대일본 제국은 신의 국가이며 대일본 천황은 절대적인 신이고 대일본 민족은 신의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시대의 황국 사상,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현재 생장의 집은 공식적으로는 1983년 이후 정치와 단절했지만,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생장의 집 출신들이 일본회의 주축 멤버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무총장이자 일본 청년협의회 대표인 가바시마 유조, 아베 정권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일본 정책연구센터장 이토 데스오, 아베 수상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치 등이 모두 생장의 집 출신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우파는 반공을 최대 연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으로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를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1993년 고노다마, 1995년 무라야마 다마가 발표되고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천황 숭배와 일본 우선주의 및 자학 사관 극복을 내세우며 뭉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단체가 일본회의고요. 일본 헌법 9조 1항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2항에는 육해공군 등 군대를 둘 수 없으며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항공모함, 전투기, 탱크 등 세계 10위 수준의 실질적인 군대, 자위대가 존재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위대 자체가 위헌이죠. 일본 회의와 아베 정권은 2020년까지 구조해 3항을 추가하여 자위대 보유를 명시하기 위한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1단계 개헌이 성공하면 이후에는 해외 파병을 포함한 자유로운 군사력 행사를 목표로 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국가들과 끊임없이 분쟁하는 원인은 역사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잘못된 역사 인식, 전쟁과 식민지 통치의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번 백색 국가 배제 결정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일본 회의는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해방을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사과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략 전쟁과 위안부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주변 국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 개정도 일본 회의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일본 회의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치거의 부활입니다. 교육치거는 1890년 10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야마가타 총리와 문부 대신에게 내린 도덕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교육치거 12개 덕목 중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은 충의와 용기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영원히 계속될 황실의 운명을 지켜야 한다. 천황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천황을 위해 희생하면 야스쿠니 신사에서 국가 수호의 신으로 받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미카제가 떠오르네요. 2017년 2월 유치원생들에게 교육치거를 암송하게 하던 모리토모 학원이 발각되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를 최대 위기로 몰고 갔던 모리토모 스캔들입니다. 이 학원은 일본 회의 임원이 운영하고 있었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명예교장이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지진과 같은 잦은 재해로 경제 활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나마 1억 3천만 명이라는 내수 시장으로 버티고는 있어도 장기간 침체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죠. 이 틈을 타고 등장한 것이 일본 회의와 같은 극우 단체들입니다. 일본 민족은 신의 적자이자 세계 최고의 민족이며 신의 아들인 천황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 세계 제1의 국가를 만들자는 세력들이 여론을 장악하고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치 1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배상 책임과 경제난 속에 빠져있던 독일 국민들에게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침략을 통해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치 독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맹신에 빠진 사랑과 이성적인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절대 바꾸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의 일본 정부는 자이든 타이든 일본 회의와 같은 편협한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정치관을 가진 극우 세력의 영향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공동선언과 같은 성숙한 한일 관계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일본 시민들에 의해 극우 정권이 교체된 후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세계관을 가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제대로 된 대화 창구가 생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 청산과 미래 발전이라는 공통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감추고 있는 안개 같은 일본 회의의 정체를 일본과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은 정확한 정보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눈과 귀가 가려진 일본 국민들에게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천황과 같은 일개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황이라는 꼭두각시를 앞세우고 재무장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군국주의의 부활이 일본 회의를 비롯한 일본 극우 세력들의 최종 목표입니다.